안녕. 안녕. 유나포. 아니, 나 여기는 헝가리 아니잖아. 여기 뭐지? 여기는 도브리젠. 도브리젠. 저희는 프라하에 왔습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 보헤미안의 중심지죠.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구름은 꼈지만 비는 안 와. 근데 날씨는 조금 쌀쌀한 편이에요. 지금 체코 와서는 날씨가 쌀쌀해. 추워. 지금 또 겨울이야. 근데 여기가 조금 이상 기온이 좀 심한 편이었다며. 여기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계속 폭설이 내리고 예년과 다르게 엄청나게 추운 기온도 엄청 많이 지금 지속이 돼가지고 와인을 있는 거 아세요? 여기 모라비아 지방이 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와인에다가 지금 40% 정도가 지금 여기 박살났대. 아, 그러면 올해 와인값 올라가겠네.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지금 그 생태계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고를 주고 있어. 계속 여기 너무 이상기온이 심해서 기후변화는 이제 모든 지금 나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체코가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다. 근데 이제 올해 작황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네요. 와인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야. 그래서 와인을 좀 사놔야 되겠는데. 아니 땅이 40%가 박살났는데 와인 가격이 오르겠지.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는데 오늘 이제 비가 개니까 또 프라하에 와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네. 자기 여기 줄 섰어. 카페핀. 여기 또 못 가나? 여기 이 카페핀은 저희가 여기 삼직을 잘 때마다 가려고 트라이를 하는 데인데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지금까지. 줄까지. 근데 요즘에 프라하 에어비앤비 왜 이렇게 비싸? 엄청 올랐던데? 여름이 엄청 올랐죠. 저희가 프라하는 좀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저희 세계 여행을 처음 시작한 도시가 프라하였고 또 이제 세계 여행을 쭉 다니다가 코로나 때 잠깐 멈췄다가 또 다시 시작을 한데도 또 프라하예요. 그래서 프라하가 맞네. 근데 올 때마다 프라하는 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고 예쁘고 막 멋진 도시였는데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오, 에어비앤비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저번 주 여기서 그거 했었잖아. 프라하 국제 마라톤. 그러니까 비싸긴 비싼데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아니, 뭐가 있다. 근데 유럽은 주요 도시들은 행사들이 많아서 뭐 행사하면 가격이 두세 배 올라가. 저희 지금 집이 87,000원 정도에 제가 구했거든요. 근데 저 집이 저번 주말에 2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 있다. 뭐 그래서 하여튼 못 왔다. 그래서 좀 늦게 왔지만 그래도 하루 후에 오니까 가격이 내려간다. 그래도 여전히 프라하가 굉장히 에어비앤비 값이 올랐어요. 수요가 많아. 수요가 프라하는 이게 관광 도시잖아. 터지니까. 관광 터지고 있잖아 지금. 요즘 진짜 터지고 있다는 게 실감 나는데 프라하는 지금 그 에어비앤비 가격이 올해만 25% 이상 올랐대. 올해 상반기만. 우리가 올 때마다 가격이 여기 올라가는 느끼잖아. 맞아. 6만 원이었는데 7만 원이네. 8만 원에 가격이 오르잖아. 세상의 물가는 항상 오르잖아. 그럼 우리도 그 감각이 무뎌지려면 우리의 그 수입이 그만큼 물가 대비 늘어나줘야 우리가 무뎌질 텐데. 우리 수입은 지금 뒤로 까먹고 있잖아 지금. 우리 수입은 300달러다 보니까. 그리고 환율도 우리가 환율이 지금 10% 까졌거든. 모든 환율 대비 우리가 원화가 약세잖아. 근데 당연히 체코 대비도 우리가 많이 약세가 돼가지고 환율 10% 까졌고 에어비앤비 올라갔고 물가 올랐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지. 그럼 프라하는 무슨 규제가 있나? 몰라, 규제가 좀 있잖아요. 보통 대도시들은 규제가 있거든. 난 그건 안 살펴봤는데 분명히 규제는 있을 거야. 최근에 나온 이제 이야기는 프라하가 너무 이제 에어비앤비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단기가 올라가면 장기도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아, 자리가 쪽자리밖에 없구나. 자리가 없네요. 자리 없네? 이런 카페 지나갈 때 간판이 없어.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가기가 쉬워. 여기도 봐봐. 내가 지도 안 찍고 왔으면 여기 그냥 지나갔을 거야. 카페에 간판이 없잖아. 아, 커피를 지금 한 잔 딱 마셔야 되겠는데. 요즘 프라하 집값이 엄청 비싸다면서. 요즘 엄청 비싼 게 아니라 항상 비쌌어? 항상 비쌌어. 오늘은 어떤 프라하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있죠. 그런데 중심보다는 안녕하세요. 프라하 정치, 역사, 경제, 문화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일단 우리 경제 탐방을 먼저 가봐야 되겠지. 프라하에서 가장 비싼 동네. 집들이 있는 동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해. 저희가 속물이라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은 비싼 동네에 없더라도 우리는 보는 걸 좋아한다. 대리만족 해야지. 나도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플랫, 이런 거를 플랫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플랫들이 모여있는 그 길을 한번 가볼 거예요. 프라하에서 가장 비싼 집을 한번 보고 싶어. 그게 있어. 여기 뉴스에 나와 있어. 그걸 보고 싶었거든.
갈 수가 없어. 자기 아니 갈 말대로. 수는 있지만 볼 수 없어. 볼 수가 없어. 가면 한 100만 부지 안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아 이거 안 보여줄 것 같아. 가서 초인종 내리면 안 보여줄 것 같아. 그래서 대신에 대리만족으로 가장 비싼 맞아요. 집들이 있는 거리를 가겠어. 프라하의 집들의 이 컬러감이 죽이죠. 여기 커피집이네. 이렇게 잔잔하게 채도를 낮춘 파스텔 거리, 이런 게 참 예뻐요. 이 동네가 전체적으로 지금 디스트릭트 3잖아. 동네가 괜찮은 동네 맞네. 깨끗하고 일단 쓰레기도 없고 널찍널찍하고. 개똥이나 개 오줌도 없어요. 시민의식이 좀 높다는 얘기지. 그리고 건물들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됐습니다. 이거 당연히 몇백 년 된 건물은 맞는데 이런데 밑에 깨진 데도 하나도 없잖아. 더러운 것도 없고. 프라하 살려면 3지구 무조건 여기 살아야 되겠네. 1지구, 2지구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관광지예요. 거기는 뭐 성 있고 막 시계탑 있고 막 이러니까 딱 체코하네요, 느낌이. 체코에서도 근데 예전에 우리가 모라비아를 가봤잖아. 근데 모라비아는 느낌이 또 좀 다르더라고. 왕국이 달라. 옛날 킹덤이었잖아. 모라비아 왕국. 다른 나라였으니까. 보헤미아 왕국. 다른 왕국이었어. 여기네, 여기 이거. 안에 자리도 너무 어두워. 잘 있어? 응. 안에 좀. 여기 자리 많아. 안에 좀. 야, two cappuccino. And two What's this name? 바보부카. 바보프카. 이 뒤에도 자리가 있어. 제가 한번 가볼까? 뒤는 공부하면 좋겠네. 요즘 프라하가 되게 힙한 장소가 많아요. 프라하 그 관광지 아니고도 여기 3지구나 7지구 이런 쪽 오시면은 이 조그만하고 되게 개성있고 코지한 이런 카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한 번씩 다녀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셨겠지만 여기 카푸치노가 지금 69예요. 4,000원이 넘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왔을 때 체감이 3,000원대였는데 작년 물가 상승률이 20% 정도 되고 또 저희 환율차가 또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30% 정도 업되게 저희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았어요. 1등 누가? 동유럽권 나라들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료 나라들이 최근에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유럽 자산 나라 못 산다도 있잖아. 그 섞어서 보면 평균 있잖아. 이제 다 이제 평균 가격에 도달했어. 데쿠이. 여기 카푸치노는 근데 여러분 보면 유럽의 카푸치노는 양이 적어. 우리나라는 양이 더블이 뭐야? 트리플. 아우. 커피는 맛있어. 프라. 커피 맛있어. 스펀지 케이크 맛있다. Ciao, have a nice day. 맛있는 커피 먹고 카페인하고 케이크 충전했고요. 갈 길이 멉니다 오늘. 갈 길 너무 멀어. 여기 식당.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참 밖에 앉는 걸 좋아해. 우리는 이렇게 구석은 좀 지저분해 보여서 잘 안 앉잖아. 여기는 참 구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이 가게 이렇게 조그만하고 베트남 음식점이네. 여기 프라하에 베트남 커뮤니티가 굉장히 큽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그 베트남 커뮤니티가 바로 여기 체코에 있어.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비행기 타고 오면 거기가 베트남 사람들로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커뮤니티가 커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여기 베트남 음식 맛있다. 그 왜 그런지는 알지? 예전에 공산주의 때 많이 넘어왔잖아. 많이 넘어왔었잖아. 진짜 맛있는 베트남 음식은 바로 프라하에 있다. 근데 짜다. 그러면 체코가 짜다. 그러면 어디 또 짤 것 같아? 슬로바키아 짜다. 예전에 체코 슬로바키아 한 몸이었잖아요. 슬로바키아 또한 소태다. 굉장히 짜다. 소태원투. 이 골목길 조용하니 좋네요. 여기가 지금 관광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조금만 나오면 굉장히 한가해 길이. 지금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1지구 2지구 가면 엄청 탈 거야 관광객들. 여기야? 여기가 아메리카 거리야? 뭐 평범한데요? 평범한데요 너무? 여기가 그 신문에서 맞네. 여기는 2지구. 여긴 2지구구나. 그 2지구와 3지구 붙어 있으니까. 저 2지구 저 비노호라디 지역이 여기 되게 비싼 지역이거든. 그중에 아메리카가 아마 가장 이제 중심일 거야. 하우스 말고 플랫은 비싼 플랫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이 아메리카 거리라고 했는데 같은 건물인데 집값만 비싼 거지. 지금 봤을 때는 아까랑 똑같다. 서울도 봐봐. 같은 건물이지만 같은 아파트지만. 그지. 똑같은 레미안이지만 뭐 똑같은 자이지만 어디야 강남은 비싸고. 근데 이 광장 좋네 자기야. 이 광장에서 커피 마실 걸 그랬잖아. 여기도 되게 예쁘잖아. 여기 다 카페잖아. 자기가 뭐 찾은 거 없다더니 이 광장은.
동네 좋네. 이거 동네 좋네요. 외관상 막 굉장히 특별해 보이진 않거든. 근데 이 스트리트가 뭐 플랫이 제일 비싸다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딱 보니까 좋네. 근데 아파트가 완전 샘핑 아파트 촌 이런 건 아니다. 그치? 그런 건 아니다. 그 싱싱하진 아니다. 네, 아까랑 근데 너무 스무스하게 비슷하게 넘어오는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지역이 좋다. 말 안 해줬으면 몰랐을 뻔. 안녕하세요. 프라 부동산 역사 문화연구가 가브리입니다. 프라 저기 부동산 얼마 할 것 같아? 헝가리보다 헝가리에 비쌀 비해서. 것 같아. 헝가리에 비해서 그 한 1.5배? 2배 이상. 같은 수도인데 부다페스트하고 프라하는. 2배 이상. 전체 나라로 하면 2배 이상. 어. 수도로 하면 그래도 한 1.5배 이상. 아, 우리 저기 84제곱미터로 우리 헝가리는 비싼 지역고 좀 괜찮은 아파트는 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거 산다? 그러면 7억. 8억. 2배네요. 2배 거의 2배 넘죠. 프라는 전체 평균으로 하면 2배 이상 비싸죠. 전체. 그러니까 한국 서울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서울 어떻게 이겨? 서울은 더 비싼가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또 집이 좀 새 거긴 하죠. 여기는 새거지. 좀 오래된 집들이고. 근데 이제 체코가 유럽에서 집값을 비교할 때 절대적 비교도 있지만 이제 자기 급여 대비 내가 이 급여로 몇 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나? 10년 후에 15년 하잖아. 근데 서울은 너무 멀리 있고, 근데 유럽 내성을 비교하면 체코가 두 번째로 비싼 도시. 집 사기가 힘든. 내 현재 받는 급여 대비 내가 몇 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나 했었을 때 1위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등이 프라. 그러니까 프라가 엄청 비싼 거지. 내가 지금 우리 소득 대비 집값이 엄청 비싼 거지. 사람들이 집 사는 거는 이제 금수저 아니고는 사기가 좀 어렵겠네요. 점점이지. 그리고 프라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오래된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아파트의 수요가 엄청 많아가지고 올해 이미 그 새로운 아파트들이 나오자마자 계속 팔린대.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집값이 주춤했잖아. 근데 헝가리도 그렇지만 프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1월 때부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어. 주로 팔리는 집들이 새로운 아파트들. 그 새로운 아파트들 가격이 엄청 비싸. 새로운 아파트들 가격이 센터에 원베드룸은 한 7억씩, 6, 7억씩 넘어. 그러니까 비싸. 되게.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 여기까지가 이제 아메리카 거리 끝나는 것 같은데. 프라는 다 비싸지만 그 중에서 좀 제일 좋은 거리를 좀 건너왔거든. 느낌 다르지 않아? 나는 다른 동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거야. 부동산 안목이 딱 느낌이 와야지. 나 필이 오잖아. 완전 다른데. 자, 우리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체코는 맥주의 도시잖아. 이렇게 맥주 올려놓고 먹으라는 건가 봐. 이거 되게 잔머리의 특징. 아니 이거 보니까 맥주를 딱 마시고 싶네. 그리고 테이블 좀 아끼는 거잖아. 테이블한테 만든 거잖아. 야, 이게 잔머리가 이거 진짜 이거. 신호 왜 이렇게 짧아? 아무튼 프라 몇 년 만에 왔지? 2년 만에 왔나?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좋네. 2년 반 만에. 2년 반 만에 왔어. 프라는 걷는 것만 해도 참 좋아. 그러니까. 나 잘못 후회하고 있어. 왜? 프라하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2016년에 왔었거든. 처음에 여행을 프라하에서 시작했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여행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프라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키오 여행을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지. 자기 좋았지. 그때 프라하에 집을 살 걸. 너무 또 늦었다. 처음에는 사실 뭐 부동산까지는 관심이 없었지. 우리가 그냥 여행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무지해서 그런 거야. 왜 항상 관심을 가져야지. 그때 샀었으면 프라하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10배 넘지 않았을까? 완전 탈바꿈의 도시가 완전히. 여기가 뮤지엄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센터가 솔직히 시작된다고 보면 되지. 여기서부터. 무슨 옛날 왕이지 않았을까 싶어. 이름 있지. 이안 칼라카 이름 있네. 이 메모리얼이죠. 와, 나이가 엄청 어려. 이분은 48년생인데 69년에 죽었으니까 21살 맞지? 저쪽은 심지어 19살이었어. 19살 때. 이게 뭐냐면 프라하에 보면 알지? 1969년도에 프라하에서 이제 소련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시민하고 학생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소련군이 무력으로 짓밟았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지. 그래서 그때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군신사살을 한 거야. 21살인데. 그러고서 한 달 후에 또 다른 학생이 19살 또 군신사살을 한 거야. 두 명이 한 달 사이로. 그러니까 그 두 명에 대한 이제 추모비지.
그 정확하게 69년이잖아. 그리고 정확하게 몇 년 후? 20년 후에 1989년도 20년 후지 정확하게. 그때 이제 구동독이 무너지면서 같은 해 이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또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졌지. 이게 이제 들어봤을 거야. 벨벳 혁명이 들어봤지. 그 벨벳 혁명이 여긴 거야 또.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여기서 벨벳 혁명이 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피가 안 흘리고 있잖아. 그냥 평화롭게 이제 체제 전환이 된 거지 민주주의로. 근데 89년도 그때 이제 여기에 뭐 30만에서 50만 명이 여기 모였. 그래서 겁이 나서 공산 그때 정부가 그냥 정권을 이양한 거지. 뭐 시민의 힘이 그만큼 무서운 거지. 아까 그 뒷골목이 조용했던 뒷골목과는 다르게 사람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광객의 거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는 안 가고 싶어. 자, 이 건물에 백화점 쇼핑몰로 통하는 연결 통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바사 로코코야? 우리 가는 데가? 저기 같아. 바사. 로코코?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볼까? 뭐였는데? 그렇지. 멀게 가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뭐라? 멋있다. 이게 말이 거꾸로 그랬잖아. 김유신 장군이야 뭐야? 이 엄청난 동상 축조물이잖아. 이걸 매달았어. 아래 지나가지 마. 아래 지나가지 마. 떨어지면 어떡해. 오래된 카페 같은데 여기는 굉장히? 키노 르세르나니까 극장 아니야? 되게 오래된 카페 같은데? 엄청? 키노 카페 르세르나? 키노 르세르나? 다 돼 있거든? 분위기가 되게 운치 있어. 그치? 멋지다. 이제 관광객 미쳐버려 존에 들어왔어. 드디어. 우리 뭐 좀 먹어야 되겠는데? 여기 지나서 먹어야지. 굴뚝밥 먹을래? 굴뚝반을 먹어야지 왔는데. 여기는 하벨시장이죠? 제가 예전에 눈탱이 맞은 곳이죠. 내가 어디 가나 글로벌 호구짓 하나 다 했어. 해줘야 제맛. 핵심 관광지에서. 핵심 관광지에서 굴뚝밥을 하나 조져주는 센스. 그냥 오니 바닐라. 아니 뭐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6,000원 정도 하는. 이거 하나 먹자. 그럴까요? 헬로. 헬로. 바닐라 크림. This bread is originally from Czech? Yes. I saw many times on every country. Yes. Czech is original? Sugar, yeah. 나도 한 가리? 이게 원래 달아. 엄청 단데 단 걸 막 추가해갖고 완전히 그 죄책감 느껴지게 칼로리를 막 추가하는 거지. 바닐라 많이 넣었어? 아니 겉에만 살짝 발라줬어. 먹어볼게. 솔직히 말해서 6,000원 정도 먹을 정도는 아니다. 한 2, 3천에 먹을 돈이다. 6,000원, 3,000원이라면 먹을만 하다. 맛이 없는 건 아니야. 이게 바로 그거잖아. 글로벌 호구.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글로벌 호구. 여러분, 글로벌 호구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어딜 가나 일단 한번 시작해 글로벌 호구.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해져. 뭐니 해도 이런 중세 느낌의 올드타운 걷는 맛이지. 여기까지 차를 끌고 들어왔어. 밤에. 자기가? 언제? 아니 마이크라고. 밤에. 이거 쭉 가서 저 끝까지 갔거든? 여기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야? 그 들어간 거지. 길 잃어가지고. 저기 막힌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잡혔어? 경찰한테? 엄청 많잖아. 사람들. 빠꾸. 빠꾸에서 빠꾸까지. 식은땀 났겠네. 나는 안 났지. 마이크리 운전했어? 마이크리 운전했지. 이 스타벅스 너무 귀여운데?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역시 스타벅스. 어우. 사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 됐나? 1분 남았어. 누가 감지는 거야? 누구야? 저기서 찍는 거야. 어디? 저기 있어. 저 뭐 종이를 뿌려. 이스라엘에 뭔가 반대하는 애였나 봐. Leave this area, it will be bombed. 이스라엘이네.
팔레스타인 지금 아무데나 다 폭격하니까.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들 다 폭격해 보잖아 지금. 대표 갔나? 사라졌어요. 이건 정치적 문구잖아. 어쨌든 내 생각에는 사람 많은데 빨리 뜨는 게 정책입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는 이 사람이 너무 모인 곳은 떠야 된다. 최근에 또 여기서 저기 그 대학가에서 총격 사건이 났잖아. 프라하에서 몇 달 전에. 대학가 내에서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좀 근데 프라하에서 그런 일이라는 건 충격적인 거였잖아. 충격적이어서 일단 빨리 뗍시다 이런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장난 아니죠 관광객? 와 근데 여기 빠져 나갈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다. 아니 그때는 원래 여기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사람 너무 많다. 에어비앤비 가격이 오를만하네. 20% 이상 오를만하네. 아니 저희가 프라하를 굉장히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야누스 동장 앞 광장부터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보통은 카를 교우 앞에 뭐 이 정도인데 와 이거는 뭐 인산이네.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다. 인산이. 와 너무 심한데? 네, 이쪽으로 빠져나갑시다 빨리빨리. 이쪽 시계 앞 광장 나오니까 조금 낫긴 한데 사람 너무 많다. 저희가 이제 프라하 현대 최근에 얘기를 하다가 프라하의 근대사를 갔잖아요. 이제 프라하의 올드타운에 들어왔으니까 중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프라하의 중세 얘기. 아무리 내가 진짜 연구가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서 갑자기 중세로 오니까. 야누스는 종교 자기 루터는 많이 들어봤어요. 루터교. 루터교. 구교하고 신교의 충돌이 있을 때 그 신교 쪽 그 루터파. 루터교가 알죠? 이 야누스는 여기서 그 전에 한 1세기 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분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죠. 종교 전쟁 혹시 아시죠? 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그런 많은 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그건 현대전쟁이잖아. 그건 대규모 살상이잖아. 폭탄. 30년 동안 종교전쟁을 했는데 8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지금 기록돼 있거든. 옛날엔 인구도 적었을 텐데. 인구 작았지. 세계대전이 한 1천만 명 이상 죽었거든. 근데 그때는 세계대전도 아니잖아. 80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심지어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인구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사라졌대. 그 전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얼마나 잔인했냐면 상대편을 죽이고 날 때 있잖아. 죽이고 목을 메고 총에를 꽂아. 맞아. 옛날에는 그걸 좀 쇼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전쟁이 되게 잔인했어. 정말 잔인했는데 그 종교전쟁이 30년 종교전쟁 시발점이 바로 여기 보헤미안. 그때는 여기 이름이 보헤미아였죠. 보헤미아 왕국. 간단하게 말하면 이 보헤미안 왕국이 신교였는데 신교와 그다음에 카톨릭 국교하고 전쟁이 일어났지 여기서. 그래서 근데 졌어. 그래서 대패했어. 그래서 그때 왕은 쫓겨나고 그리고 그때 귀족들이 다 잡혀가지고 여기서 다 광장에서 다 처형당했어. 잔인하게 처형당했어. 그때 보헤미안의 그 귀족들 다 말살 당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승자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귀족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킹덤 사라졌지. 그래서 체코는 1918년에 체코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 수백 년간 나라가 아니었어. 그냥 합스부르크 왕가의 하나의 지역, 프로방스 이렇게. 왜 귀족이 다 말살당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어떤 역사적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거지. 너무 극단적인 변화 아니야? 뭐가? 갑자기 중세 동산에서 갑자기 또 명품거리 넣고. 까르띠에 있는 거 보면 어디냐? 여기는 명품거리다. 딱 첫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종교고 뭐고 요새는 이제 돈이 종교다. 이 거리는 완전 명품 거리예요. 여러분 명품이 혹시 내가 떨어졌다 왔는데 이 거리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럭셔리 카드도 여기 다 있네. 이제 돈 있는 사람도 여기 모인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 모여 있네. 그렇지. 프라하 올드카 여기 다 있네요. 오 멋있다. 그러니까 나 왔는데 나 루이비통 그 힐이 좀 망가졌어 라든지 하면 이쪽 오셔서 사시면 됩니다. 디올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명품 다 있어요. 여기 봐봐. 차도 좋은 차만 있잖아. BMW, 벤츠. 여기 거리가 그래서 체코에서 제일 비싼 거리래. 이 거리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매장들이 들어와 있겠지? 당연히 비싸겠지. 명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들 봐. 문양들 봐. 건물도 문양들 다르네. 야, 되게 창문 장식 같은 게 엄청 정교해. 제일 비싼 거리다. 이 비싼 거리는 우리면 이렇게 만약에 명품 있으면 위에도 다 오피스잖아. 근데 여기는 위에는 거주지라는 게 좀 신기해. 유럽은. 여기도 2층은 이제
비싼 아파트겠지? 아마 아파트겠지. 빌려주는 렌트를. 아마 변호사 사무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 변호사 사무실. 어우 차들이 전부 다 차들이 벤츠네. 차들이 장난 아니야. 여기 주차된 차들이. 에르메스 공사 중. 아, 나 에르메스 하나 필요했는데 공사 중이네요. 문을 닫았네. 돈 있었는데 우리나라 명품 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명품 거리가 어디 있지? 모르겠어. 명품 안 사가지고. 우리 그 체코가 잘 사네. 프라하가 잘 사네. 잘 살아. 체코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아, 저기도 너무 예쁘지. 와, 건물들 다. 불가리 건물 봐. 너무 멋있다. 미쳤네. 아, 뒷골목으로 나와가지고 강가까지 왔어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사람 많은 데를 좀 빠져나와서 와, 유람선도 가득가득 찼다 아주. 지금 유람선 파티 중이야. 오, 유럽 문화. 아니 파리 스탠딩 파리. 체코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만해. 동유럽에 못 산 나라. 체코 이게 동유럽에 대한 아직 그 우리 생각이 좀 정체돼 있는 게 있어, 그지? 근데 체코는 이 동유럽권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수치적으로 볼 때. 안녕하세요. 동유럽 정치 경제 역사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체코는 지금 GDP가 3만 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한 3만 3천. 아, 비슷하네.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얼마인지 알아? 우리나라는 3만 2천이다. 체코는 그때 18,9천. 그거밖에 안 됐어? 그렇게 빨리 올라왔다고? 우리 여행했을 때 그때 17,000, 18,000. 근데 지금 3만 얼마가 됐다고? 3만. 와, 맹렬하게 올라오고 있네. 굉장히 올랐지. 우리나라 2년 전에 얼마인지 알아? 3만 4천. 3만 5천. 우리는 2년 동안 10% 까지고 물론 여기는 환율 때문에 까진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는 지금 엄청나네요, 속도가. 엄청나지 속도가.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 격차가 없다 봐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 체코 물가가 저렴하면서 여행하기 좋은 것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를 경험하고 온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 물가 괜찮네 이렇게 체감이 됐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물가를 체감하고 여기 딱 오면 비슷하네 내지는 비슷하네. 약간 비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불과 우리가 한 6, 7년 전만 해도 아우 너무 저렴한데 막 우리 그랬잖아, 그지? 퀄리티는 좋고 너무 도시 예쁜데 왜 이렇게 저렴하지? 저렴하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서유럽하고 차이가 많이 났는데 뭐 서유럽이 비싸니까 동유럽 여행은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진 않아. 지금 서유럽하고 가격 차이가 없어. 지금 그 보면 EU 그 평균 가격인데 체코가 거의 EU 평균 가격이래. 그러니까 지금 그냥 똑같은 거야 이제. 체코가 원래 되게 잘 사는 국가 알아? 원래 언제쯤? 1차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18년도에 이제 체코 공화국이 설립되었거든. 수백 년간 나라가 없다가 그때 딱 했을 때 그때 1인당 GDP가 나왔는데 오스트리아하고 거의 비슷했어. 그 다른 동유럽보다 2배 높았고 오스트리아하고 거의 비슷했어. 그때 되게 잘 살았어. 저쪽에 올드타운 옛날에 그 독일 스트리트 있고 뭐 체코 스트리트 있었다 그 거리 있잖아. 저 지난번 제 영상에 있습니다. 그쪽 거리 보면 그게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거리라고 그러거든. 맞아, 되게 맞아. 팬시하고 극장이랑 이런 것도 다 그때 지어진 맞아, 거잖아. 맞아. 그럼 엄청 도시가 잘 살았던 느낌. 건물 보니까 예전 건물 돈이 있었던 거 생각이 나잖아. 그때 거의 세계 6위 부유국이라고 그러더라고. 세계 6위 정도. 엄청 잘 살았대 그때.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공산주의 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쭉 내리막길 걸었던 거지.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끝나고 체코에 다시 봄이 왔다. 체코 보면 다시 왔다. 여름이네요, 거의 여름. 이 경제 상황이 거의 여름입니다. 핫해요, 핫해. 체코도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살거든. 뭐 수출해, 체코? 체코는 농산물 같지. 아니야. 체코는 기계, 전자,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관련 부품. 슬로바키아랑 좀 비슷하네. 이런 약간 첨단 과학 쪽으로 많이 얘들이 수출 많이. 그러니까 되게 기술력이 되게 좋은. 아니 제가 이렇게 영상 찍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프라하는 너무 좀 작은 느낌이에요. 올드타운이 너무 작고 예쁘긴 한데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이미지가 너무 굳어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체코 프라하 돌아다니시면은 굳이 이 올드타운 말고 이 주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에 보여드렸던 3지구라든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7지구라든지 뭐 2지구도 뭐 되게 넓으니까 그런데 보면 굉장히 팬시하고 좋은 레지던스 구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1, 2지구 올드타운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프라하에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그러니까 프라하로 이민 오는 겁니까? 부다페스트 조금 분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프라하 느낌하고 올 때마다 굉장히 달라진다는 게 완전히 체감이 되고 굉장히 힙하고 깨끗한 동네가 많아서 갈 때도 되게 많고 그리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프라하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프라하도 또 한 번 늦었고 프라하는 항상 멋있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반하고 갑니다. 더 좋은 거죠.
자, 이것으로 긴 영상 마칠게요. 안녕. 안녕. One big and one small. 110. Can you help me? Thank you. Thanks, man. 다 주는 거야? 어. 한강이 많이 남았는데?